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세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농촌 마을에서 손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막내딸이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혼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믿기 힘든 사건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막내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겪은 갈등과 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두 딸이 있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서울로 이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죠.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큰딸도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이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저는 늘 든든했답니다. 큰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도우며 자라서인지 책임감도 강하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결혼 후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곤 했죠. 반면 막내딸은 조금 달랐어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던 아이였고 꿈 많고 낭만적인 성격이었어요.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미루며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 막내를 보며 저는 가끔 불안하기도 했지만 딸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 결혼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어르신들은 늘 한마디씩 하셨어요. 막내는 언제쯤 좋은 인연을 만날까?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물어보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인연이 있겠죠.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라고 대답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이 갑작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얼떨떨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결정됐나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유재욱이라는 사람인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어요. 서로 가치관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며칠 후 막내딸이 유재욱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를 맞이했죠. 유재욱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공손히 인사하며 저를 어머니라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예의도 바르고 다정해 보여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설득하거나 거래하듯 지나치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태도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막내님께도 부족함 없이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듣기에 나쁘지 않은 말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와의 첫 만남이 끝난 후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을 느낀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처음 유재욱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에 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결혼이라는 관계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말이지만 너무 자주 강조되다 보니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견례와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할 때 그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진행하자. 예산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자. 같은 말로 결혼을 서두르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딸의 결혼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정말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딸이 지나치게 들떠있는 모습이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막내는 유재욱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듯했어요. 엄마,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만 보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던 딸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재욱이 집을 떠난 뒤에도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은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의 행동은 마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 모든 이유가 겹치면서 저는 막내딸의 결혼이 단순히 행복으로 이어질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불안감의 또 다른 이유는 큰딸과 사위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막내딸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큰딸과 사위는 처음엔 축하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큰딸이 진지하게 말할 때 그 말에 담긴 염려가 저에게도 전달됐죠. 큰딸은 평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 이렇게 말할 땐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위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장모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요즘 결혼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봐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도울 테니 혹시라도 찜찜한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큰딸 부부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서부터 막내딸이 보여주는 행동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막내딸은 평소 낭만적이고 신중한 아이였는데 이번엔 이상할 정도로 모든 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유재욱이 제안하는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도 돼요. 라고 말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들뜬 건 처음이었기에 저는 한편으론 안쓰러우면서도 어쩌면 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낀 사람이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첫사랑에 빠져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딸과 유재욱의 대화 속에서 어쩌다 나오는 작은 말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예를 들어 막내딸이 우리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유재욱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믿어. 라고 했어요. 겉으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딸의 의견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큰딸과 사위의 조언, 막내딸의 들뜬 모습, 그리고 유재욱의 태도가 겹쳐지면서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불안감이 단순히 지나가는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뭔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옥식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잘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상견례 준비를 하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도 억지로라도 웃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막내딸과 유재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딸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유재욱은 여유로운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죠. 저는 속으로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유재욱의 가족들이 도착하면서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욱의 어머니와 형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걸치고 있었고 형은 지나치게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는데 처음부터 아들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욱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도 대대로 흠잡을 데가 없는 집안이고요. 이런 말은 상견례에서 흔히 있을 법한 칭찬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유재욱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갈 때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재욱이가 좀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조건의 상대도 많았을 텐데 결국엔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거겠죠. 그 순간 제 손에 힘이 풀리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저도 모르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띄운 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민망함을 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런 무례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우리 딸이 무슨 허울뿐인 조건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재욱의 형이 대화를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는 보통 남자 쪽에서 거의 다 책임지잖아요. 근데 우리 재욱이네가 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신부 쪽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이런 식으로 대놓고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다니.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딸이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이런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재욱이 덧붙인 말은 제게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겠죠. 라고 말하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미소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이 대화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문제를 외면하려는 회피의 태도가 섞인 듯 보였어요. 가족들이 저희 쪽에 대놓고 무례한 요구를 쏟아내는데 그가 보인 반응은 단 하나도 막내딸을 위해 감싸주거나 변호하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요즘은 결혼 준비에 서로 양보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라고 덧붙였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전혀 서로 양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재욱의 가족은 오직 저희 가족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며 대화의 방향을 이끌고 있었고, 유재욱은 그것을 침묵으로 묵인하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말로 오히려 그들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유재욱이었어요. 막내딸의 결혼 상대자로서 그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와 형이 한 무례한 말들을 정리하거나 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침착한 표정과 말투는 마치 자신은 중립적인 관찰자일 뿐이라는 듯 보였고, 모든 책임은 양쪽 가족이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라는 그의 말은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뻔뻔한 핑계로 들렸습니다. 그는 딸과 저희 가족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그걸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딸은 그런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딸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편하게 이용하려는 걸까? 그의 어머니와 형의 말은 단지 그들만의 의견일까? 아니면 유재욱도 그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걸까? 제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어지러워졌고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행복한 얼굴로 "엄마, 괜찮았죠?" 유재욱 씨 어머니가 조금 직설적이긴 하지만 좋은 분 같지 않아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막내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한껏 행복한 표정으로 유재욱의 가족을 칭찬하는 딸을 보며 도저히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상견례는 잘 끝났어요? 막내 결혼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죠?" 큰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간 목이 메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큰딸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라고 묻자 저는 겨우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알았을 거야. 유재욱이네 가족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질 않나. 내 동생을 낮잡아 보는 말을 대놓고 하질 않나. 엄마가 정말 참느라 혼났다." 말을 하는 동안 다시 상견례 자리가 떠올라 저는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큰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상해요. 상견례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한다고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황당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딸이 제 말을 믿고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단순히 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큰딸의 말에 사위도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 같아요. 결혼 준비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유재욱 씨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가족들의 말을 말리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따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한 불안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사위의 논리적인 말은 저에게 큰 지지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막내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상처받을지 떠올리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막내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에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전부처럼 보이면 상대가 그걸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랑 남편이 더 알아볼 테니 엄마도 막내랑 조금씩 이야기해 보세요. 이 결혼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딸의 말이 끝났지만 저희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제 삶의 전부인데 과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계산의 대상인 건 아닐까? 결혼 준비에 들뜬 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도 막막했고, 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큰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유재욱과 그의 가족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과 사위의 조언을 듣고 저는 유재욱과 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막내딸은 이미 결혼 준비에 한껏 들떠 있었고, 제가 무언가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인데 무작정 믿고 지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문득 동네 정씨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거든요. 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조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유재욱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이름 낯설지 않은데요? 전에 결혼정보회사 직원이랑 이야기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파혼된 적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혼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 중에 돈 문제로 상대 집안과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 파혼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돌면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딸은 유재욱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모든 걸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막내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사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둘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딸은 엄마,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막내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거 알아보고 확실히 해야 해요. 라고 말했고 사위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볼게요. 만약 문제가 더 있다면 막내 따님이 알 수 있게 준비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머니의 말이 오해거나 잘못된 정보라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반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딸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유재욱의 태도와 그의 가족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상견례에서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가족들이 왜 막내딸에게
그런 경제적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했는지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며칠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어요. 장모님, 알아본 결과 유재욱 씨는 과거에 파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물비와 집 문제로 상대방 집안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 기록 때문에 매칭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가 알아본 유재욱의 과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결혼정보회사와 직접 연락해 알아본 내용을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유재욱은 3년 전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상대방 집안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집 비용의 대부분을 여자의 가족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유재욱은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물은 최소 2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혼집은 꼭 도심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해야 해요. 같은 요구를 했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 일부도 여자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쪽에서도 결혼을 위해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재욱의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자 결국 여자의 가족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 여자의 아버지가 유재욱에게 왜 결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재욱은 아무렇지 않게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었지만 여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재욱은 상대방 집안에 추가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지금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족은 이를 거절했고 그 순간부터 갈등이 폭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가족은 유재욱의 집안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자리에서 결혼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유재욱은 예물 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위는 추가적으로 확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모님, 유재욱 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의 파혼 기록과 금전적 문제 때문에 매칭이 어려웠던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가 막내 따님에게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유재욱은 결혼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금전적 조건으로만 접근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 행동 패턴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이 사실을 막내딸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를 넘어 그의 진심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걸 막내 따님에게 어떻게 전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욱 씨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막내 따님이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진행하도록 놔두는 건 더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믿고 있는 유재욱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재욱의 과거를 알게 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말과 행동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신뢰의 바탕이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큰딸과 사위와 함께 상의한 끝에 막내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지금까지도 유재욱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막내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재욱 씨에 대해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더구나. 제가 유재욱의 과거 파혼 이야기와 금전적 갈등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자 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겼을까? 난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결혼은 서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의 가족이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믿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했겠죠. 그날 밤 딸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그녀는 유재욱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이 결혼을 멈추겠다고. 제 선택이었으니 제가 마무리해야 해요. 저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유재욱과 그의 어머니, 형을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봐 큰딸과 사위를 불러 함께 딸을 따라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딸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끝내 결심을 굳힌 듯한 눈빛으로 유재욱을 기다렸습니다. 유재욱과 그의 가족이 도착하자 딸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재욱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을 취소하겠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유재욱의 형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욱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유재욱 씨는 파혼과 금전적 갈등이라는 중요한 과거를 제게 숨겼어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저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재욱은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다 끝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면 솔직했어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자 유재욱의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처음부터 재욱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을 망치려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준비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요?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 순간 큰딸이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결혼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비용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서로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그동안 숨긴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유재욱의 어머니와 형은 딸의 단호한 말에 잠시 침묵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유재욱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과거 일은 다 끝난 문제잖아요. 이건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재욱의 형이 말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갑질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우리 재욱이를 무시했죠? 예물 문제, 집 문제, 다 당신들이 기준을 높여서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우리 테이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재욱 씨가 숨긴 과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혼은 신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으니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재욱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니요. 과거 일은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재욱이를 거절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준비 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저 파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재욱도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제 가족에게 체면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격해졌고 그 순간 큰딸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을 말씀하시는데 신뢰를 깨뜨린 건 당신 아들입니다. 중요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려 했던 건 누구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빌미로 우리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건 누구인가요? 이 결혼이 깨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유재욱의 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근데 그건 다 당신네들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걸 문제 삼는다는 건 애초에 이 결혼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큰딸이 그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막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거를 숨기고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세요. 이게 신뢰입니까? 이 결혼은 절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네요. 딸이 눈물을 머금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이 결혼을 멈추겠다고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유재욱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뭔가를 외치려 했지만 큰딸과 사위가 딸을 감싸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와 서로 간의 대립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재욱과 그의 가족은 그날의 만남 이후에도 결혼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재욱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아세요? 당신네 가족이 우리 재욱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들인 돈과 시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다 물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차분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 준비에 큰 기대를 품고 계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결혼을 강행하는 건 양쪽 모두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과거를 숨긴 건 유재욱 씨입니다. 그 책임은 저희 딸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한껏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숨긴 거라고요? 과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겠다고요? 요즘 결혼이라는 게 다들 이런저런 일들 넘어가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 평생 결혼 못해요. 그 말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솔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딸이 예민한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원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통화는 불쾌함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며칠 뒤 유재욱의 형이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망신시켰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났어요. 우리 재욱이가 파혼당했다고요. 이 모든 책임 내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당신 동생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 전화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 너 혼자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 딸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털어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 때문에 그 집안이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거야.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너를 지키는 일이었어. 절대 흔들리지 마. 그 이후로도 유재욱의 가족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그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큰딸과 사위가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힘이 되어 주었고 저 역시 딸 곁에서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갔고 그녀 스스로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지지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따뜻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